자, 우리나라의 교정 역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정 역사는 매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가보개혁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은 감옥규칙 제정 때문이 아니고, 자, 해설에 나와 있듯이 재판소 구성법을 1895년 3월에 공포를 합니다. 그때 형식적이나마 그때 독립된 것이다 하는 거죠. 감옥규칙이 아니고요. 자, 2번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번 기후각서에 의해서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했습니다. 4번 미 군정기에 재소자 석방청원 제도가 실시된 바가 있는데 요거 의외로 출제가 잘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1번. 자,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안문에 옥이 부설되어 있었다. 맞죠? 2번 휼형제도, 휼수제도 조선에 들어와서 더 폭넓게 사용되었죠. 대표적으로 감강, 종경, 보방 제도가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도형에는 태형이 병과되었으며 태형이 아니고 장형이죠.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 제도가 있었다. 리얼 징역 처단례를 통해서 장형과 유형이 전면적 폐지가 되었다. 전면 폐지된 것은 장형이고요. 유형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에 한해서 남아 있었다는 부분 틀렸습니다. 85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95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이것도 작년도 24년도 국가직 7급 문제죠. 앞에 건 몇 년도였나요? 24년도 국가직 9급이었고요. 그럼 매년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1896년에 형률명례는 형률을 사형, 유형, 역형, 태형의 네 종류로 규정하였다. 사형 하나가 빠졌지? 뭐가 빠졌어요? 요 유형은 무기를 말하고요. 사형, 유형, 유배 보내는 거, 역형, 이 불일역자잖아. 그렇죠? 구금을 말합니다. 태형, 뭐가 빠졌지? 장형이 빠졌죠. 그래서 1896년이니까요. 해설 가보시게 되면 장형이 폐지가 됩니다. 언제? 1895년도에.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96년도에 장형이 빠져서 네 가지 종류로만 남게 됩니다. 2번 1912년에 태형은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가 아니면 부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태형은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만 부과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는 안 때려? 왜 남자만 때리지? 그렇잖아요. 자, 2번 가볼게요. 해설 가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 태형령 대상은 남자만 된다. 뭐 이런 애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웃기네. 왜 여자가 빠지지?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왜 남자만 패는 거야? 억울하네. 자, 알아두시고 3번 갑니다. 미 군정 하에서는 선시제도가 있었다 그랬죠? 우량한 수용자 석방령이라고 하여 선시제도 성격을 가진 것이 실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맞고. 자, 교정관계법령은 조선감옥령, 감옥규칙, 행형법, 형집행법 순서로 변천되었다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감옥규칙이 먼저 있었고 감옥규칙이 이제 1894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감옥령이 1912년이기 때문에 순서가 앞뒤가 바뀝니다. 뭐 그 다음은 아실 것이고.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 석존제도가 있었다. 석존제도는 역사가 오래됐어요.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늘날도 있죠. 2번. 비슷한 게 있어. 비슷한 게. 자, 2번. 전옥서는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감옥소로 변경되었다. 맞습니다. 자, 갑오개혁 시에 근대적 행정제도 도입으로 간수 교습 규정이 제정되어 교도관 학교를 설치 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이 간수 교습 규정이 제정된 것은 갑오개혁 때가 아니라 해설 보시면 1917년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1917년도에 간수 교습 규정이 요거에 근거해서 이 교도관 학교가 이제 설치 운영할 근거가 마련된 때가 1917년이라는 것 알아두시고 이게 또 한 번 나와요. 뒤에 밑에 보면 또 한 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4번. 징역표는 네 종으로 분류되었다. 자, 네 종. 이것도 요번에 기출되었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 국가직 시험 최근에 출제된 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재에 없는 지문도 가끔씩 이렇게 들러리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반드시 교재에 있는 지문만 내는 게 아니라 교재에 없는 것도 한두 개씩은 들어간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참고나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5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자, 부족 국가인 부여에는 원영옥이라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원영옥이라는 것이 그거랑 비슷해. 그 몽골 있잖아요, 몽골. 몽골 가면 그 유목민들이 하는 그 있죠? 유목민들이 쓰는 그 텐트 같은 경우. 그런 거 비슷한 것이 이제 그 당시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자, 2번. 고구려에는 5종의 형벌 외에도 삼루형이 있었다. 5종의 형벌이라든지 삼루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가 아니고 고려입니다. 고려 때 태장 도유사라는 5종의 형벌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삼루형도 마찬가지고. 태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이죠. 10대부터 50대까지가 있고 5등급입니다. 도형은 1년에서 5년까지인데 5종이라 했습니다. 요 숫자 뒤에 나올 텐데요. 3년입니다. 5년이 아니고요. 5종입니다. 3종이 아니고요. 이거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유배지에는 처와 첩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게 이제 전가사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가 오로지 전, 모두 전, 모든 가족이 다 간다고요. 그게 요겁니다. 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가만히 그 역사를 보면요. 이런 형벌 제도를 가만히 보면 뭐 사극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 편한 세상에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습니까?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때 뭐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6번. 그때 뭐 순장제도 있어요. 순장제도 있고 그 뭐야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 죄를 지면 다른 사람까지 다 연대 책임지잖아요. 자, 6번. 사돈의 8촌까지 다 처벌받고 유배 가고. 6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장형은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가 되었다. 맞습니다. 미군정 하에서 선시제도가 실시가 되었죠. 요 간수 규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 1917년입니다. 간수 교집 규정은 미군정기 때가 아닙니다. 61년도에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고요. 징역표가 이제 1894년인데 이때 요 단계적 처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맞습니다. 누진 처우입니다. 누진 처우 규정이 요 징역표의 내용에 실리죠. 7번입니다. 자, 유배 말합니다. 유형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그치? 직계 존속을 동반할 수도 있었다. 가족이 다 간다니까요. 이게 전가사변입니다. 그때는 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산 몇 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뭐 범에 물려 죽지. 범이라는 게 그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표범이 살았대요. 표범이. 60년대. 1960년대. 그 잡혔대. 그게 사진도 있었잖아. 그 정도니 뭐, 그쵸? 지금이야 여러분들 엄청나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저도 시골 출신인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걸어 다녔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 정말 빨리 발전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야? 과거를 보더라도 산을 몇 개 넘어야 됩니까? 산 넘자마 산에 뭐 호랑이만 있습니까? 도적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가다가 죽는 거지, 가다가. 자, 어쨌든 유배라는 건 참 힘든 거죠. 유형 중에서 행동의 제한이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중도부처. 중도부처가 아니고 뭡니까? 행동의 제한이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안치죠, 안치. 그쵸? 틀렸고. 자, 계호와 처우 책임은 형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고을 사또입니다. 고을 사또. 이걸 뭐라 그래? 그 지방 수령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생필품은 관급이네, 관급이다. 그래서 이 생필품은 자급자족 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극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뭐 전라도 섬지방에 유배 보러 가는데 미다리 아빠가 그때 누구로 나왔습니까? 미다리 아빠가 이인임으로 나왔죠. 이인임. 고려말. 그치? 고려말 그 뭐 왕권을 능가할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배 가잖아요. 마지막 끝에. 그치? 근데 거기서 뭐 낚시하고 물고기 잡아오대? 그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뭔 낚시를 잡어. 위리 안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문을 못 벗어나요. 그치? 못 벗어나고 물고기 무슨 물고기야? 다 관급인데. 다 거짓말. 사극 보면 다 거짓말 진짜 많다는 거죠. 자, 유형은 오늘날의 유기가 아니고 무기죠, 무기. 무기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 나와 있듯이 왕명에 의해서만 석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한 유배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정철, 우리 국어책에 배우는 송강정철 있죠? 송강정철을 관동팔경이 그 유배지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송강의 관동팔경에 보면 그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왕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제 관동팔경에 실려 있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인데요. 여기 밑으로 내려갈게요. 올라가 볼까요? 감옥규칙 제정이 언제입니까? 1894년 갑오개혁됩니다. 행영법은 언젠가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 행영법 1950년입니다. 형법보다 빨라. 형법이 1953년이거든. 그보다 빨라. 그러니까 급한 게 있었나 봐요.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고 지금 남한과 북한이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북한 쪽에는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남노당파. 북한에 있던 애가 이제 김일성이고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한 공산주의를 설립하고자 하는 애가 박헌영이잖아. 그렇죠? 그 박헌영이가 이제 그 나중에는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치? 그러다가 그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있던 그 군대들이 가야 되는데 그놈들이 안 가. 그게 빨갱이들이거든. 그래서 그놈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군대가 파견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놈들이 막 민가에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 그 빨갱이들을 잡기 위해서 민간 학살까지 이어지잖아. 그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그랬으니까. 그게 빨갱이들이 이제 민간인들로 둔갑을 해가지고 숨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빨치산
빨치산이 되어가지고 막 지리산에 들어가기도 막 하잖아요. 그놈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대대적으로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죄인들이 많았어. 죄인들이 많다 보니까 죄인들을 수감할 곳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제 급한 게 형법보다 급한 게 이게 죄인들을 다루는 이 행형법인 거예요. 행형법. 그래서 형법보다 재정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1950년이고 민영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두 개밖에 몰라요. 그럼 나머지 교정청은 한참 이을 것이고 민영교도소도 한참 이을 것이고 지금 다 국가가 교도소 관리하는 거지 민영교도소 갑자기 왜 나와? 민영교도소가 나오는 것은 한참 이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가 된 것은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 교정청이 빠르겠어요? 민영교도소가 빠르겠어요? 어? 민영교도소는 한참 이후라니까. 교정청이 빨라요. 이게 1991년인데 이 날짜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찾아보니까 91년도야. 민영교도소는 2000년이고.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뭐 기억 디귿이 맨 앞으로 가야 되겠죠. 감옥교칙은 아무리 봐도 이건 뭐 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 이건 6.25 때 전후고요. 그래서 기억이 제일 빠르고 디귿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